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ロマンを求めグランドラインを突き進む。世はまさに大海賊時代。 원피스의 스토리상 대해적 시대를 열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의 이름은 골드 로저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의 소설 보물섬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적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흥미로운 소재거리죠. 이렇게 원피스의 골드로저나 이 보물섬에 나오는 해적들이 실존 모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701년 한 명의 해적이 영국 해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당시 악명이 높은 해적 캡틴 키드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윌리엄 키드였습니다. 그는 카리브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한 아주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윌리엄 키드는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한때 영국의 군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해적을 잡는 군인이 오히려 해적이 되었던 것이죠. 1689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전쟁에 나가서 적을 전멸시키고 영국군을 승리로 이끈 개선장군이 됩니다. 일약 영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전쟁을 승리한 전쟁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이 윌리엄 키드는요,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본능에 사로잡혀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로부터요, 해적질을 해도 된다는 사략 함대의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단 영국과 앙숙이었던 프랑스 선박만을 상대한다는 조건으로 해적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해적 소탕을 도맡았던 군인 제독이 해적선의 선장이 되었으니 호랑이 등의 날개를 다른 격이었겠죠. 이 윌리엄 키드는 군인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이 해군에게 잡혔을 때를 대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동안 강탈한 모든 보물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자신의 부하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홀로 독차지하고 싶어서 부하들을 살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해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 배신배반을 당할지 몰라 아예 화근의 싹을 잘라 놓았던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그에게 살해당한 부하들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항해를 얼마 하지도 못하고요, 추격해오던 영국 해군과 교전을 벌였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보물을 숨기면서 동행한 부하들을 모조리 죽였기에 인원 부족으로 전멸을 당하고 그는 사로잡혀서 영국 런던으로 후송되어집니다. 영국 해군은요, 윌리엄 키드의 해적선 안을 꼼꼼히 수색한 뒤 생각했던 금은보화, 즉 전리품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해적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배를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악명 높은, 그것도 조국의 배신자 윌리엄 키드를 잡았다는 것으로도 축배를 들 만큼 영국 정부는 기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항해 도중에 바다 위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키면
해적이 사로잡히게 되면 징역형은 고려해 볼 것도 없이 본보기를 하기 위해 무조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굵직한 거물이었던 윌리엄 키드는 더욱 선전 효과가 좋았겠죠. 이렇게 하염없이 공개 처형만을 기다리던 윌리엄 키드가 영국 하원 의원에게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100만 파운드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나의 처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모든 보물을 영국에게 주겠다. 보물이 묻혀있는 곳까지 나와 함께 가면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그가 해적질을 하며 모았을 막대할 것이라 예측되는 보물 이야기.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었으나 영국 정부는요, 윌리엄 키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 키드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보물을 내가 알려주겠다 제안을 했지만 영국 정부는 거부를 하고 만 겁니다. 결국 1701년 5월 23일 그의 처형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에 교수형 밧줄이 끊어졌고요. 두 번째 시도 역시 밧줄이 끊어집니다.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형 자체가 이 목이 졸라서 숨이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보단 떨어지는 충격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영국의 배신자이자 골머리를 썩혔던 해적 윌리엄 키드에게 크나큰 육체적 고통과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교수형의 밧줄을 느슨하거나 끊어지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곱게 보내지 않으려고요. 형이 집행이 된 후에 윌리엄 키드의 시신은요, 해적에 대한 본보기로 온몸을 체인으로 감긴 채 템스강에 매달려 전시되게 됩니다. 너네도 해적극질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꼴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전시 효과를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시신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서 윌리엄 키드는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육체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그 자리에 묶여서 매달려 있게 됩니다.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뼈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냐면 현재까지도 보시다시피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시해 놓은 모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윌리엄 키드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모설일 수도 있는데요. 1698년 어느 날 윌리엄 키드는 역시나 본분에 입각하여서 프랑스 깃발을 단 한 선박을 납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크나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가 공격한 상선은요, 분명히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고위 인사의 금은보화가 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프랑스 국적의 배에 도대체 왜 영국 고위 인사의 재물이 실려 있었을까요? 윌리엄 키드를 지원했던 영국의 휘그당, 그리고 숙적인 토리당의 정치적인 싸움에서 희생양이 되어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치적 파벌의 싸움의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도 이상하죠. 당연히 프랑스 국기를 단 배를 공격을 했는데 속에서는 영국 사람의 보물이 나왔어. 이거는 뭔가 분명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숨겨진 보물에 관한 소문은 원피스에서 골드로저가 사형 집행을 앞서가지고 대해적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의 행방은 오직 윌리엄 키드 그만이 알았고 죽음과 함께 묻혀졌기에 도무지 알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윌리엄 키드의 보물은요, 대박을 쫓는 많은 탐험가들에겐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로, 혹자들에겐 터무니없는 낭설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1795년 어느 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살던 당시 16살 다니엘 맥기니스라는 소년이 친구 둘과 배를 타고 사냥을 하기 위해 남쪽 해안에 있는 오크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 이거 보시고 뭐 호드에게 영광을 뭐 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판타지 속 오크가 아니라 떡갈나무가 많기 때문에 오크섬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섬에 닿은 세 소녀는요, 사냥을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섬 끝쪽 빈터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비 3.5m쯤 움푹 파인 지면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배에서 쓰이는 낡은 도르래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배에 쓰이는 도르래가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친구들과 그곳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고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 지면을 파내려 갈 때마다요, 3m 간격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참나무로 이루어진 벽과 뚜껑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거죠. 하지만 소년들의 힘으론 9m까지만 타는 것이 한계였고요. 날이 저물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오크섬의 보물찾기는요, 전 세계의 많은 모험가들에게 커다란 이슈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윌리엄 키드의 전설에 대해 불을 지피게 된 거죠. 소년들이 발견한 원통 모양의 수직갱을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구덩이 라는 뜻으로 머니 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깊숙이 파인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공간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뭐를 숨기기 위해 이런 갱도를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시미온 린즈라는 사람이요, 그곳은 바로 해적 윌리엄 키드의 보물이 묻힌 곳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보물을 찾는 회사 온슬로우사를 설립하고요, 더욱 전문적으로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매 3m마다 참나무로 막힌 층이 나왔고 석탄 그리고 코코넛 섬유까지 차츰차츰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무려 지하 27m 지점을 파내려 가던 중 결정적인 무언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지역 캐나다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이집트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돌로 만들어진
석판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당시 발굴이 된 그 이집트의 석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석판에는 기하학적인 알 수 없는 암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문 언어 해독가에게 의뢰를 했고요. 문장의 뜻은 모두가 감탄을 한 만큼 놀라웠습니다. 12m 아래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 묻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돈으로는 뭐 그렇게 큰 돈, 어마무시한 돈이 아니지만은 이때가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14억이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돈이었겠죠. 이렇게 증거 그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꿈에 부풀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꿈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다음날 그 자리에 도착을 하니 갱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7m까지 팠던 갱도가 하룻밤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겠죠. 아무리 퍼내도 물이 안 빠지자 대형 펌프까지 가동시켜 보았지만은 오히려 펌프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갱도 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 발굴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갑자기 이 굴 안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1849년 다시 갱도를 파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신 문물이었던 석탄을 캐는 데 쓰이던 나사 송곳을 가져가 갱도를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금속 조각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한편 섬에서 일하던 인부들 중 하나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 근처에서 알 수 없는 구멍, 터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색을 하자 그곳에서 직경 20m 크기의 배수관들을 찾게 됩니다. 발견된 배수관들은요, 모두 갱도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보물을 발굴하는 자들을 빠져 죽게 만드는 바로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팠던 갱도 안에 물이 가득 차게 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함정의 구조는 너무나 복잡하고 놀라웠으며 해체를 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물이 세상의 빛을 보기 원하지 않는 윌리엄 키드의 저주일까요? 갑자기 거센 폭풍이 밀려와 임시로 세워둔 댐이 무너지며 사상자도 속출을 하고 자금까지도 바닥이 나버려 또다시 보물을 발굴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실패들로 인해 윌리엄 키드의 보물에 대한 흥미가 잊혀질 때쯤 1929년 윌리엄 키드의 보물에 관한 엄청난 증거가 발견되어집니다. 영국의 한 변호사가 골동품상에게 17세기 무렵에 참나무 책상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책상에는 WK 윌리엄 키드의 이니셜과 1699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여나에서 꼼꼼히 수색한 결과 책상의 안쪽에서요,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쇠로 된 작은 상자를 찾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낡고 작은 양피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윌리엄 키드의 보물지도였습니다.
지도의 발견으로 세상이 또다시 흥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도의 정보만으로는 이 지도가 너무 조잡하고 보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보물이 묻힌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보다 조잡하게 그려진 이 지도로 알 수 있었던 건 보물이 땅속에 묻혀 있으며 그 지역이 작은 섬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인해 보물의 존재가 증명되는 듯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트레저 헌터들은 계속해서 그 흔적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 지역은 오직 물이 차오르는 함정이 있었던 오크섬의 갱도뿐이었습니다. 윌리엄 키드의 보물을 찾는데 22년이란 긴 시간과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출신인 댄 블랭컨십이 그 주인공인데요. 1965년 어느 주간지에 조그맣게 실린 머니피트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그 길로 오크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일꾼 6명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보물찾기에 이토록 매달렸다고 합니다. 머니피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블랭컨십은요 10X라는 최신 기계를 사용해서 땅굴을 파헤치는 데 성공했으며 소리의 물결로 물체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수중 음파 탐지기로 굴의 깊이가 총 54m 라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도 찍을 수 있는 수중 카메라를 도입해서요 45m 지점에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자금의 압박으로 결국 그도 역시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최신 장비와 기계들을 동반한 발굴단이 62m 지점까지 파내려 갔지만 결국 이 머니피트 윌리엄 키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윌리엄 키드의 보물이 묻혀있다는 오크섬의 이 머니핏 갱도는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 후 2005년에는요 오크섬을 팔기 위해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은 700만 달러. 결국은 캐나다 정부가 이 오크섬을 구매했다고 전해집니다. 2015년에 마다가스카르 수중 탐험가들이 윌리엄 키드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은계에 새겨진 S, P자가 17세기에 쓰여진 글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보물을 발견했다. 윌리엄 키드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쁨에 들떴으나 이것은요 은계가 아닌 배를 정박하기 위한 못새 덩어리로 밝혀지는 해프닝까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윌리엄 키드의 보물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윌리엄 키드가 보물이 묻혀있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의 그 편지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비굴한 해적의 마지막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미리 그의 수많은 보물들을 빼돌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1849년 다시 갱도를 파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신 문물이었던 석탄을 캐는 데 쓰이던
나사 송곳을 가져가 갱도를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금속 조각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한편 섬에서 일하던 인부들 중 하나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 근처에서 알 수 없는 구멍, 터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색을 하자 그곳에서 직경 20m 크기의 배수관들을 찾게 됩니다. 발견된 배수관들은요, 모두 갱도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보물을 발굴하는 자들을 빠져 죽게 만드는 바로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팠던 갱도 안에 물이 가득 차게 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함정의 구조는 너무나 복잡하고 놀라웠으며 해체를 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물이 세상의 빛을 보기 원하지 않는 윌리엄 키드의 저주일까요? 갑자기 거센 폭풍이 밀려와 임시로 세워둔 댐이 무너지며 사상자도 속출을 하고 자금까지도 바닥이 나버려 또다시 보물을 발굴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실패들로 인해 윌리엄 키드의 보물에 대한 흥미가 잊혀질 때쯤 1929년 윌리엄 키드의 보물에 관한 엄청난 증거가 발견되어집니다. 영국의 한 변호사가 골동품상에게 17세기 무렵에 참나무 책상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책상에는 WK, 윌리엄 키드의 이니셜과 1699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여나에서 꼼꼼히 수색한 결과 책상의 안쪽에서요,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쇠로 된 작은 상자를 찾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낡고 작은 양피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윌리엄 키드의 보물지도였습니다. 지도의 발견으로 세상이 또다시 흥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도의 정보만으로는 이 지도가 너무 조잡하고 보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보물이 묻힌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보다 조잡하게 그려진 이 지도로 알 수 있었던 건 보물이 땅속에 묻혀 있으며 그 지역이 작은 섬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인해 보물의 존재가 증명되는 듯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트레저 헌터들은 계속해서 그 흔적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 지역은 오직 물이 차오르는 함정이 있었던 오크섬의 갱도뿐이었습니다. 윌리엄 키드의 보물을 찾는데 22년이란 긴 시간과 동행한 부하들을 모조리 죽였기에 인원 부족으로 전멸을 당하고 그는 사로잡혀서 영국 런던으로 후송되어집니다. 영국 해군은요, 윌리엄 키드의 해적선 안을 꼼꼼히 수색한 뒤 생각했던 금은보화, 즉 전리품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해적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배를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악명 높은, 그것도 조국의 배신자 윌리엄 키드를 잡았다는 것으로도 축배를 들 만큼 영국 정부는 기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항해 도중에 바다 위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키면, 해적이 사로잡히게 되면 징역형은 고려해 볼 것도 없이 본보기를 하기 위해
무조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굵직한 거물이었던 윌리엄 키드는 더욱 선전 효과가 좋았겠죠. 이렇게 하염없이 공개 처형만을 기다리던 윌리엄 키드가 영국 하원 의원에게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100만 파운드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나의 처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모든 보물을 영국에게 주겠다. 보물이 묻혀있는 곳까지 나와 함께 가면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그가 해적질을 하며 모았을 막대할 것이라 예측되는 보물 이야기.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었으나 영국 정부는요, 윌리엄 키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 키드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보물을 내가 알려주겠다 제안을 했지만 영국 정부는 거부를 하고 만 겁니다. 결국 1701년 5월 23일 그의 처형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에 교수형 밧줄이 끊어졌고요. 두 번째 시도 역시 밧줄이 끊어집니다.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형 자체가 이 목이 졸라서 숨이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보단 떨어지는 충격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영국의 배신자이자 골머리를 썩혔던 해적 윌리엄 키드에게 크나큰 육체적 고통과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교수형의 밧줄을 느슨하거나 끊어지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곱게 보내지 않으려고요. 형이 집행이 된 후에 윌리엄 키드의 시신은요, 해적에 대한 본보기로 온몸을 체인으로 감긴 채 템스강에 매달려 전시되게 됩니다. 너네도 해적극질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꼴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전시 효과를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시신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서 윌리엄 키드는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육체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그 자리에 묶여서 매달려 있게 됩니다.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ロマンを求めグランドラインを突き進む。世はまさに大海賊時代。 원피스의 스토리상 대해적 시대를 열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의 이름은 골드 로저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의 소설 보물섬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적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흥미로운 소재거리죠. 이렇게 원피스의 골드로저나 이 보물섬에 나오는 해적들이 실존 모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701년 한 명의 해적이 영국 해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당시 악명이 높은 해적 캡틴 키드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윌리엄 키드였습니다. 그는 카리브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한 아주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윌리엄 키드는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한때 영국의 군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해적을 잡는 군인이 오히려 해적이 되었던 것이죠. 1689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전쟁에 나가서 적을 전멸시키고 영국군을 승리로 이끈 개선장군이 됩니다. 일약 영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전쟁을 승리한 전쟁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이 윌리엄 키드는요,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본능에 사로잡혀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로부터요, 해적질을 해도 된다는 사략 함대의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단 영국과 앙숙이었던 프랑스 선박만을 상대한다는 조건으로 해적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해적 소탕을 도맡았던 군인 제독이 해적선의 선장이 되었으니 호랑이 등의 날개를 다른 격이었겠죠. 이 윌리엄 키드는 군인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이 해군에게 잡혔을 때를 대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동안 강탈한 모든 보물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자신의 부하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홀로 독차지하고 싶어서 부하들을 살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해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 배신배반을 당할지 몰라 아예 화근의 싹을 잘라 놓았던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그에게 살해당한 부하들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항해를 얼마 하지도 못하고요, 추격해오던 영국 해군과 교전을 벌였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보물을 숨기면서 그 지면을 파내려 갈 때마다요, 3m 간격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참나무로 이루어진 벽과 뚜껑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거죠. 하지만 소년들의 힘으론 9m까지만 타는 것이 한계였고요. 날이 저물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오크섬의 보물찾기는요, 전 세계의 많은 모험가들에게 커다란 이슈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윌리엄 키드의 전설에 대해 불을 지피게 된 거죠. 소년들이 발견한 원통 모양의 수직갱을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구덩이 라는 뜻으로 머니 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깊숙이 파인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공간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뭐를 숨기기 위해 이런 갱도를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시미온 린즈라는 사람이요, 그곳은 바로 해적 윌리엄 키드의 보물이 묻힌 곳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보물을 찾는 회사 온슬로우사를 설립하고요, 더욱 전문적으로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매 3m마다 참나무로 막힌 층이 나왔고 석탄 그리고 코코넛 섬유까지 차츰차츰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무려 지하 27m 지점을 파내려 가던 중 결정적인 무언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지역 캐나다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이집트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돌로 만들어진 석판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당시 발굴이 된 그 이집트의 석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석판에는 기하학적인 알 수 없는 암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문 언어 해독가에게 의뢰를 했고요. 문장의 뜻은 모두가 감탄을 한 만큼 놀라웠습니다. 12m 아래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 묻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돈으로는 뭐 그렇게 큰 돈, 어마무시한 돈이 아니지만은 이때가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14억이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돈이었겠죠. 이렇게 증거 그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꿈에 부풀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꿈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다음날 그 자리에 도착을 하니 갱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7m까지 팠던 갱도가 하룻밤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겠죠. 아무리 퍼내도 물이 안 빠지자 대형 펌프까지 가동시켜 보았지만은 오히려 펌프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갱도 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 발굴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갑자기 이 굴 안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어서 포져서 뼈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냐면 현재까지도 보시다시피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시해 놓은 모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윌리엄 키드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모설일 수도 있는데요. 1698년 어느 날 윌리엄 키드는 역시나 본분에 입각하여서 프랑스 깃발을 단 한 선박을 납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크나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가 공격한 상선은요, 분명히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고위 인사의 금은보화가 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프랑스 국적의 배에 도대체 왜 영국 고위 인사의 재물이 실려 있었을까요? 윌리엄 키드를 지원했던 영국의 휘그당 그리고 숙적인 토리당의 정치적인 싸움에서 희생양이 되어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치적 파벌의 싸움의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도 이상하죠. 당연히 프랑스 국기를 단 배를 공격을 했는데 속에서는 영국 사람의 보물이 나왔어. 이거는 뭔가 분명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숨겨진 보물에 관한 소문은 원피스에서 골드로저가 사형 집행을 앞서가지고 대해적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의 행방은 오직 윌리엄 키드 그만이 알았고 죽음과 함께 묻혀졌기에 도무지 알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윌리엄 키드의 보물은요, 대박을 쫓는 많은 탐험가들에겐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로, 혹자들에겐 터무니없는 낭설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1795년 어느 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살던 당시 16살 다니엘 맥기니스라는 소년이 친구 둘과 배를 타고 사냥을 하기 위해 남쪽 해안에 있는 오크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니, 또 이거 보시고 뭐 호드에게 영광을 뭐 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판타지 속 오크가 아니라 떡갈나무가 많기 때문에
오크섬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섬에 닿은 새 소녀는요, 사냥을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섬 끝쪽 빈터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비 3.5m쯤 움푹 파인 지면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배에서 쓰이는 낡은 도르래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배에 쓰이는 도르래가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친구들과 그곳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고,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